너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사소한 고민 이야기, 사소한 고민 해결 상담소 사소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훈디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번엔 베타 서비스였는데 이제 본격적인 제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이 일요일 밤 11시 30분이고 네, 벌써 이제 또 내일이면 출근이에요. 근데 뭔가 이 일요일 밤 시간을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다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내면은 또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지난번 베타 서비스 때 여러가지 좀 약간 피드백도 많이 들었는데 오프닝 멘트가 좀 길었다, 약간 좀 이런 피드백을 듣고 좀 과감하게 잘라내고, 대신에 이제 또 바로 고민 상담부터 들어가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 근황 얘기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컴퓨터를 일단 부품을 좀 바꿔가지고 좀 컴퓨터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소해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여행 다녀왔던 캐나다라든가 오사카 때 찍었던 그 무수히 많은 영상들을 이제 제대로 편집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조만간 이제 그것들을 편집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겠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저희 형네 부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형이랑 형수님을 만났죠. 예.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분명히 1차를 형이 사고 2차를 제가 샀는데 보통 의뢰 1차가 더 많이 나오고 2차가 조금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근데 이제 1차로 고기를 먹고 2차로 이자카야를 갔는데, 아니 무슨 그 이자카야가 무슨 이렇게 무슨 루프탑 약간 그런 느낌의 이자카야였고, 안주 하나가 기본 3만원, 그리고 사케가 막 한 7, 8만원. 그래서 잔 하나를 아끼고 나눠 먹었는데도 막상 결제를 할 때가 되고 보니까 제가 산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참 가격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차마 이제 얼마가 나왔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가슴으로만 이렇게 속으로만 삭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아무튼 각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소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민들이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고민들이 많이 왔어요. 사소해라는 이 사소한 고민들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민의 무게감도 깊고 정말 각자의 사연이 많다라는 거를 이번에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고민 시작해 볼게요. 사소의 광팬이라고 닉네임을 친절하게 지어주신 감사한 분이 올려주신 사연인데, 요즘 무슨 일을 해도 일 처리가 늦어지고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혹시 이럴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소해에서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집중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잡생각이 많을 때 보통은 집중이 잘 안 되곤 하죠. 근데 잡생각이라는 게 사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내 고민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민거리, 이 잡생각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업무가 집중이 안 되고, 이제 업무가 집중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일 처리도 떨어질 거고, 약간 뭐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창 잠이 안 올 때를 예로 들자면은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잘 때마다. 이제 자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가 딱 자려고 눕기만 하면은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이 안 왔던, 네, 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뭐 의외로 간단하게 이 진짜 내 고민거리, 잡생각들을 해결하면은 뭐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죠.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와서 업무도 잘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일단 뭐 그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좀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뭐 집중에 대한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그 과거 일화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형이랑 바둑학원을 다녔어요. 이제 바둑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진짜 그 집중력을 요하는 어떤 그런 뭐 스포츠잖아요. 이제 한창 저 어렸을 때는 뭐 바둑학원, 뭐 태권도 학원 막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님도 우리 자식들이 뭐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는 데에는 이 집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거를 이제 뭐 보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둑 학원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둑 학원 다녔는데, 뭐 바둑 학원 다니면서 이제 점점 그 급수가 오르면서 그 같이 바둑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뭐 큰 어떤 체육관 같은 데서 바둑판이 수없이 이렇게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급수의 사람이랑 이렇게 1대1 대결을 하고, 뭐 이기면 뭐 더 올라가고, 약간 뭐 그런 토너먼트 방식이었나? 아무튼 약간 그런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가지고 뭐 저도 나가고 형도 나갔었는데, 뭐 당연히 저는 뭐 첫 번째 경기에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막 바둑을 그렇게 잘 두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막 그 대회 뭐 어떤 성과랑 상관이 없이 무슨 뭐 집중력 상?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내가 받지 않을까? 막 그런 어떤 이상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형이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이해가 안 간 거죠. 아니, 나도 되게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는 안 주고 형을 줄까? 약간 그 어린 마음에 그냥 막연하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형이 막 어떻게 바둑을 뒀고 어떻게 가만히 있었고 이런 거를 뭔가 약간 제가 제 바둑을 두면서도 약간 흘끔흘끔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잡생각이 들었다. 결국에는 내가 내 바둑에 온전하게 집중을 하지 않고 막 형을 의식하고 남을 의식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 당시 이 심사위원들의 눈에는 보였을 거고, 정말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자기 바둑에만 집중을 한 사람에게 좀 그런 상을 주지 않았을까, 뭐 약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좀 다시 이 고민으로 돌아오자면은 어쨌든 뭔가 그런 내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못하게 하는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자꾸 날 방해하니까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이게 집중력을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이렇게 그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간절해지거나 아니면 뭐 책임감이 좀 높아진다면은 조금 그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게 그냥 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막 진짜 막 그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진짜 막 뭐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업무를 임하면은 조금 집중력이 좀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좀 웃긴 거는 이 회사 일이 뭔가 딱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또 아니기도 해요.
막 나는 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도 또 여기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 와중에 상사가 불러서 뭐 다른 업무 시키고 막 어쨌든 이게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회사에서는 딱 하나에 딱 집중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나는 카톡 다 끄고 카톡 다 내려놓고 진짜 딱 내 이거에만 집중하고 싶다라고 해도 카톡으로 뭔가 막 업무가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회사 구조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의 업무를 딱 온전하게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은 차라리 뭐 A 업무를, 그러니까 각 업무를 단계를 나눠가지고 A 업무를 1단계 하고 멈춰. 그리고 B 업무를 또 1단계 하고 또 멈춰. 그리고 C 업무를 또 1단계 하고 또 멈춰. 그러다가 이제 A, B, C 뭐 F까지 다 해버리면 다시 또 이제 A 업무로 가서 이제 2단계.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 업무를 약간 조금씩 단계를 나눠가지고 병렬적으로 좀 업무를 진행을 하면은 조금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집중력이 꼭 일단은 업무 집중이 안 된다는 거는 잡생각이 많다라는 거니까 뭔가 그냥 꼭 업무를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다른 어떤 무언가로 막 좀 이렇게 주변을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업무를 하다가 이제 좀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웃룩을 딱 켜요. 그냥 쓱 켜가지고 그냥 일단 메일을 보는 거죠. 이미 다 본 건데 오늘 뭐 매출이 얼마 나왔고 잘했구만 뭐 약간 그냥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이 메일 뒤적거리다가 뭐 이슈가 뭐 있네 뭐 이러고 보고 누가 뭐 업무 메일을 보냈는데 오타가 있구만 뭐 파일을 뭐 누락했어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냥 좀 약간 꼭 업무가 집중이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조금 나의 어떤 머리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 처리가 늦어진다라는 고민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일 처리가 늦어진다라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제 옆에 상사를 두는 거거든요. 이 상사가 너 지켜보고 있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뭔가 그 상사가 준 업무를 딱 그 정해진 기한 내에 맞춰서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으면은 일 처리가 늦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상사의 이 시야에서 배제가 된 느낌이고, 뭔가 좀 어떤 그런 감시의 공간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그러면 좀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느슨해지고, 그러면 약간 일 처리가 좀 늦어질 수 있고 뭔가 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꼭 옆에 상사가 없다면은 아주 좋은 잔소리꾼 그 동료를 만들어가지고 이 게을러진 나를 좀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첫 번째 고민은 뭐 저도 사실 잘 하고 있지는 못하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고민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나 싶은 그런 건데, 뭐 모든 이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원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딱 진짜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온전하게 나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마 잘 없을 거고, 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만약에 당신이 어떤 진짜 이 업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어떤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일단은 그 정말 근본적인 고민에 대한 해결부터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에 대한 선곡을 해봤는데, 제가 아는 노래 중에 가장 그 집중력을 높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뭐 그 좋은 공부를 아니 좋은 결실을 맺었다라는 뭐 얘기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일단 첫 번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Cause I'm your man. Double S, double one. 전화기 다시 내려놓고 꽃다발 가슴에 묻어두고 밤새 써둔 편지도 비에 적셔 내린네. 창문을 또 열어보고 그대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벨소리만 귓가에 들리네. 아까워나 모든 것이 그리워. 아까워나 모든 것이 괴로워. 아까워나 너 말고는 다른 여자 몰라.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따라라따 오늘도 나는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따라라따 오늘도 그대가 떠나질 않아. I'm your man. 거리를 또 헤매줘. 어딘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또 그대가 나타날까. I'm your man. 꿈에라도 모르죠. 웃으며 반겨줄까. 다시 찾아올지 몰라. I'm your man. 눈 감은 네. 첫 번째 노래는 그 수능 금지 곡, 대표적인 수능 금지 곡이죠. WS501의 I'm Your Man, 네,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혹시 늦은 밤 새벽에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은 아마 따라다따 오늘또라는 멜로디가 귀에 맴돌면서 잠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바로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민도 상당히 좀 무거운 고민이 왔어요. 더 약간 어려운 고민이기도 하고, 네. 지쳐도 지치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있는데 가끔 혼자 있을 때 현타가 옵니다. 다들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사소해님 도와주세요. 일단은 지쳐도 지치지 않은 척 가면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들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그 가면을 쓴다고 해도 결국 이 지친 그런 기색이 티가 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철저하게 감추고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는, 물론 다들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하겠지만은 일단 당신은 아주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맨날 막 뭔가 지친 티 내고 힘든 티 내고 이런 사람보다 이렇게 평소에 내가 힘든 모습을 잘 감춰오고 살아오다가 가끔씩 뭔가 이제 한 번씩 딱 나 뭔가 힘들어, 지쳐, 약간 그런 기색을 보여주면은 오히려 약간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해주고 안부를 물어볼 것 같거든요. 막 이렇게 평소에도 막 힘든 티 팍팍 내고 그런 사람보다는 뭔가 더 이렇게 효과가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약간 흔히 말하는 친데레 같은 사람들이 막 평소에 다정하지 않다가 딱 한 번 이렇게 다정한 모습 보여주면은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처럼, 뭔가 이 고민을 가져온 이 사연의 주인공도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굉장히 이렇게 최대한 힘든 척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밝은 사람처럼 굉장히 밝고 이렇게 뭐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죠 아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은 주변 사람들을 더 걱정을 많이 할 거고, 아마 주인공의 이야기에 더 귀를 잘 기울여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좀 본인이 진짜로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은 뭐 잠시 좀 내려놓고
나 좀 힘들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면을 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치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나 오늘 또 뭔가 회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 가면을 쓰고 왔어,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좀 속 깊은 친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약간 오늘 내가 이러했다, 오늘 내가 또 가면을 써버렸다, 뭐 약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기록이 쌓이면 한 번씩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런 가면을 썼구나.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뭐 앞으로 더 이제 나의 이제 행보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뭐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저는 이 가면을 쓴다라는 거를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가면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또 다른 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솔직한 내 모습이 물론 있겠지만은,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막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막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내가 있을 거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뭔가 좀 더 주변 동료나 사람들에게 좀 뭐 이렇게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거나, 어떤 그런 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뭐 그런 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양한 거지, 저는 그게 꼭 가면이라거나 진짜 내가 아닌, 내 모습이 아닌 나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막 이제 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뭐 캐릭터명은 또 다른 나입니다,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가면도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꼭 나라는 사람이 딱 어떤 하나의 모습,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는 좀 굉장히 잔혹한 거인 것 같고, 네, 저는 막 진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는 오히려 약간 이런 거를 후회를 하거든요. 아, 딱 그 어떤 날에 이제 이 날에는, 이 순간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막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막 성대모사를 하고 막 웃겼어요. 근데 이때는 성대모사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뭔가 좀 차라리 좀 이렇게 좀 애드립을 쳐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웃기는 게 어땠을까, 약간 뭐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순간의 모습에 대해서 뭔가 내가 나는 이때 차라리 이런 모습을 보여줄걸, 난 더 나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막 그런 거에 대한 후회를 저는 하지, 나는 왜 나의 진실된 모습을 감추고 약간 거짓된 행동을 했을까,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제 가면을 쓰는 내 모습이 조금 뭐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것도, 그 모습도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어느 정도 이런 고민에 대한 뭐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가면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 뭔가 이렇게 지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뭔가 이런 지치고 힘들 때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그럴 때일수록 뭔가 더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뭔가 그런 잠시 그 지치고 힘든 상황을 좀 이렇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실 제가 지금 이 뭐 라디오 비슷한 영상을 찍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사실 좀 많이 크고, 저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뭔가 녹음을 하고 하면서 다른 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굉장히 힐링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좀 재밌게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다 보면은 너무 막 진지하게 가는 것 같고 좀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건 있는데, 뭐 아무쪼록 뭔가 그냥 이런 무언가 그 지친 그런 상황을 잠시 잊게 만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거를 순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의 주인공께서 지금 만약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은 뭔가 이런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해보는 것도 네,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뭐 가면을 쓰든 뭘 쓰든 어쨌든 나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고민을 듣고 좀 많이 그런 힘든 걸 잠시 좀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번째 고민에 대한 선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노래 들려드릴게요. 제이레빗이 부르는 요즘 너 말야라는 노래입니다.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네, 이렇게 두 번째 고민까지 들어봤고, 네, 노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뭔가 이렇게 힘들 때 좀 들으면 많이 힐링이 되는 좀 그런 노래여가지고 한번 선곡을 해봤어요. 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사실 가장 많이 올라온 고민이기도 하고 제 고민이기도 하죠. 예. 벌써 일요일 지나가고 월요일 00시 이제 8시간 9시간 되면 출근을 하게 되는데, 참 이 회사를 다닌다라는 거는 무한 굴레죠. 출근과 퇴근은 무한한 굴레인데 다들 가장 큰 고민은 아마 이런 출근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뭐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옛날에는, 그 옛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 이제 그때는 좀 그랬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그 이제 취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출근을 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벅찼던 순간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이제 초반에는 제가 지금처럼 차를 몰고 출근하진 않았고, 이제 뭐 되게 먼 거리를 버스, 지하철 막 이렇게 갈아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육교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서 오면은 이제 회사가 도착을 하고 뭐 그런 출근길을 이제 걸었는데, 근데 그때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내가 판교라는 이 진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공간에서 매일 아침 출근을 하는구나. 나도 뭔가 이 대한민국의 IT 업계의 그 중요한 어떤 역군이구나. 약간 좀 이상한 뽕도 차 있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했던 시절도 있었고, 뭐 물론 그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게 출근하기 되게 싫은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은 맨날 똑같은 거리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운전을 한다는 거는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주변을 좀 둘러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간혹 뭐 진짜 가끔 뭐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거나 그럴 때 딱 느끼는 거는, 어쨌든 이제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뭐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고, 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회사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걸어오는 시간에 이제 걸어가면서 주변 풍경을 보면은 또 그게 그렇게 또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뭔가 진짜 이 하루에서 이상하게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출근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간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출근하기 싫다면은 출근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뭐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런 출근길을 가져보는 것도 뭔가 조금, 개소리지만 어쨌든 좀 그래도 매번 똑같은 출근길에 어떤 조금만 변화를 준다고 하면은 좀 그것도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출근하기 싫다라는 고민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매번 똑같은 그런 약간 쳇바퀴 굴러가는 그런 일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다 보니까 좀 뭐 그런 부분들이 더 이 출근이라는 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조그만, 이제 별거 아닌 그런 조그만 변화를 준다면은 조금 더 출근길이 재밌지 않을까? 뭐 사실 그냥 출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일요일의 마지막을 알리는 노래 해가지고 요 노래 요거 다 아실 건데, 진짜 미쳤다 진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는 사임당 화장품, 에듀윌 자격증, 강동대학교 강동대학교, 작품 자연에 좋은 닭. 뭔지 아시죠? 개콘 그 엔딩곡인데, 이 노래는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뭐 이거를 듣고 막 다음날 출근을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뭐 일요일에 알리는 노래 약간 그랬는데, 이 시절에 이제 뭐 회사를 다니던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노래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노래였을 거 아니에요. 이 노래를 듣는다는 거는 일요일에 다 갔다, 이제 정말 내일도 출근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차라리 우리들도 이제 뭔가 이런 일요일을 알리는 노래를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런 걸 들으면서, 아, 내일 출근이구나. 네, 또 개소리가 나왔죠. 네. 아무튼 참 출근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 고민에 대한 이 선곡은 항상 출근을 하고 바로 퇴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신치림이 부르는 퇴근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술도 한잔해서 여러모로 피곤한 저녁 지나간 하루가 오늘따라 서운한 건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이야기 기억하니 우리 10년쯤 돈 모아서 금바다를 건너 그곳으로 살러 갈 거랬지 20살 사진 속에 보았던 푸른 해변에 웃고 있는 반 벌거벗은 여인 하지만 나는 아직 여기 그나마는 아직 버틸만한 하루 그래도 나는 기억하네 아직 꿈을 꾸네 그녀를 만나기를 꿈꾸며 사는 건 어쨌거나 좋아요 나의 서운한 오늘이 내일을 꿈꾸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세 가지 고민들을 다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뭔가 사연들이 지난번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대충 누가 올린 사연인지도 알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막 재밌게 풀어보려고도 했고 뭐 가벼우면서도 약간 무거우면서도 약간 그런 줄타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첫 번째 공식적인 첫 번째 사소의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고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저도 약간 좀 진지하게 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그런 어떤 정말 날 것의 재미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약간 좀 그런 반성도 하게 되네요. 뭐 그래도 아무튼 이 첫 번째 사소회를 듣고 고민을 올려주신 분이든 고민을 올려주지 않았지만 듣고 싶었던 분들이든 간에 이걸 듣고 뭔가 조금은 힐링도 되고 왜냐면 이러한 고민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민이지만 또 내가 비슷하게 겪을 수 있는 고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나름 멋진 그 명언을 찾아왔는데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발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인 이 미켈란젤로를 이제 옛날에 한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의 작품은 지난번에 내가 왔을 때랑 변함이 없군요.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를 수정하고 저기를 다듬고 여기 있는 선들은 아주 부드럽게 처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손님이 하지만 그건 모두 사소한 것들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완벽함을 만들고 그 완벽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 사소한 고민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멋지고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뭔가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의 사소회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좀 더 뭐 무겁든 가볍든 다양한 고민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라디오처럼 쭉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물론 대본을 짜느라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앞으로도 좀 더 오늘은 좀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이제 이 고민들을 좀 가볍게 대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최대한 좀 답변도 준비를 많이 하고 좀 그랬는데 앞으로는 뭐 가벼운 고민이든 뭐 무거운 고민이든 간에 좀 더 약간 저의 그 즉석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답변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더 빠르게 업로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소해였고요. 저는 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